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탈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오늘 크게 한 6가지 정도 볼 예정인데요. 거기 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M&A, 기업의 유동성, 사회적 자본, 에너지 고갈의 문제, 가격 통제 나오는데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아마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처음 나왔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설명한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PF 방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PF 방식.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F 방식은 과거에 건설사가 다리를 놓고 망할 수도 있었어요. 왜? 오늘 사람들이 안 지나가면. 그러니까 다리라든지 도로라든지 좀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다 했어요. 국가가 이제 SOC, 뭐 사회 간접자본 해서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놓을 곳이 없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터널 하나 있었으면, 여기에 도로 하나 있었으면, 그런데 그걸 안 놔준다고 국가에서. 너무 이제 그 영향평가나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활용도 평가했을 때 안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자.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어 갖자.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죠. 내가 여기 지금 어떤 산이 있는데 여기 터널을 뚫을 거야. 터널을 뚫을 건데 이거는 뭐 건설사에서 뚫는 게 아니라 돈이 뚫을 거야, 돈이. 그러니까 봐봐라. 여기 하루에 30만 명 지나가고 1,000원씩만 받아도 그거 얼마니? 그거 나눠줄게.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성, 보통 사업성 투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사업성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회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하는 거야, 돈. 그래서 사업성 투자,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만드는데 특수 목적 회사, 우리 보통 SPC라고 그래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그죠?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드는 거야. 그 회사 이름도 되게 웃겨요.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동부산이다. 그러면 동부산 터널 뚫기 주식회사. 한마디로 이 회사는 이 터널 하나 만들려고 만든 회사야. 이렇게 만들어서 특수 목적 회사를 가지고 돈이 투입이 돼서 사업성을 가지고 투입을 해서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이제 이렇게 개념을 했던 게 바로 PF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 대교, 다리, 뭐 항만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천공항 갈 때 뭐 그 고속도로 있었죠? 하이웨이 고속도로, 그리고 거가대교, 그리고 요즘에 뚫리는 그 지방에 있는 고속도로들은 이 PF 방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PF 방식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자, 내용들은 건설사가 또는 어떤 뭐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이 한다. 그래서 모여서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어 가는다. 이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자, 답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틀린 것. 특수 목적회사 SPC라고 했었고, 여러분들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대출이자는 사업주의 딱 2번 딱 치고 가는 거죠. 이거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사업주는 상관없어. 이거는 무조건 사업에 대한 그 사업성 투자, 사업주는 사람 그 회사는 관련이 없어요. 대출과 투자를 그러니까 빌려올 수도 있고, 야 투자할 사람 그러면 그래서 배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 프로젝트 자체의 미래 현금을 왜? 미래 얼마 나올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국가 사업은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다리 뚫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웬만한 다리 다 뚫었다, 터널도 다 뚫었다, 도로 다 났다, 이제 국가 할 일 다 했다. 그래도 그 사람들 불편하다고. 그럼 우리끼리 하자. 그렇죠? 이 사업성에 투자만 해보자. 자,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 수행할 때 자금을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래 국가나 지방 정부가 해야 되는데 어떤 돈, 어떤 사업, 이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뭘 요구하게 되냐면 이런 일. 이거 원래 국가 해야 되는데 니네 국가 뭐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되는 돈이 없어 안 하는 거잖아. 내가 대신 할 테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파산할 것 같으면 네가 조금 도와줄래?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 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요거 좀 보전해 줄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MRG라고 하죠. MRG. 그렇죠? 미니멈 리저브 개런티.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저 강원도에 미시령 터널이 있어요. 미시령 터널. 얘가 PF 방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업 주체들이 했겠지. 해서 계약을 할 때 이거 많이 사람들이 많이 그쵸 안 가면
강원도에서 좀 줘야 돼. 그래서 강원도가 해줄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생긴 거죠. 미시령 터널을 처음에 개통했을 때는 차들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막, 그죠? 왜? 미시령 안 올라가도 되니까. 그런데 수요가 점점 감소하는 거야. 왜 그러지 봤더니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양양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거기다가 KTX가 뚫렸어요. 그 동계올림픽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 차 안 가져가고, 그래서 양양 고속도로로 가버리고 하니까 미시령 터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쭉 빠지게 되니까 약속했던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채워줘야 되니까 매해, 그렇죠? 매해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그런 금액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MRG,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그러면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예상보다 더 초과되는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이 벌면 자기네가 다 갖고, 적게 벌면 보존해주고, 이제 그죠? 이게 개별 강의실에서는 이제 막 욕이 나오고 그럴 텐데, 이제는 욕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죠? 저기 널리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꼭 참는데, 자, 이거는 글쎄요,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는 언젠가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 로또가 되겠지만, 그렇죠? 자, 언젠가 나오니까 하시고, 그래서 SOC는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하고, 이 MRG하고 좀 상대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비용 보전, 그래서 SCS라는 게 있어요. 다트가 아니라 스탠다드 코스트 서포트라 해서 비용 보전. 그러니까 사업할 때 그 비용을 보전해 주는 거고 운영 수입까지 보전해 주는 건 아니니까, 얘는 초기에는 좀 많이 나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돈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SCS 방식, 스탠다드 코스트 서포트 방식이 훨씬 더 MRG보다는 좀 나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얘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 사업을 했는데 많이 벌면 혼자 다 가져가고 적게 벌면 보존해주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자, MRG까지 공부하셨고요. 자, M&A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 자, 빨리 봅시다. 자, 주인 대리 문제, 그죠? 완화시킬 수 있고요. 피인수. 자, 거기 보시면 적대적 M&A에서 피인수, 그러니까 흡수 통합되는 회사의 주주는 일반적으로 손실을 본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저 회사 사고 싶잖아? 그러면은 주식 가지고 막 대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주총회 같은 데 난 반대합니다. 뭐 이런 거 하려면 자기 여러분들 상속자들에서 막, 그렇죠? 우리 김탄희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주주 명부를 받아갖고 왔잖아. 이런 것처럼 내가 흡수 합병 안 당하려면 나한테 우호지분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누군가 우리 회사를 막 살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우호지분을 막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비싼 값으로. 그러니까 피인수 기업이 무조건, 피인수 기업의 주주가 무조건 손해본다는 그 답은 그렇죠? 아니죠. 답은 2번. 자, 우호지 주주의 지분을 높이는 것은 경영권 방어. 그렇죠? 이게 수단이 될 수 있고, 자, 막대한 프리미엄 지불하고 자, 프리미엄은 뭐냐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주식의 가격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얼마, 그런 게 아니라 주주 한 주가, 왜냐면 주식이 그 회사니까. 그런데 이 가치는 얼마 안 되는, 야, 지금 얘네가 개발하고 있는 게 엄청난 게 있어. 그러면 해야겠네. 바로 인수 프리미엄 또는 기술력, 인적 자본, 해외 지점, 그죠? 해외 무슨 망,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얘네들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더 부여하는 것, 이걸 바로 인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인수 프리미엄. 그런데 그래서 인수 프리미엄 때문에 너무 비싸게 사면 꼭 이런 단어도 있어요. M&A 할 때 꼭 여러 이제 컨소시엄이 들어온다고요. 막 서로 살려고 그래. 그래 누가 딱 샀어. 그래서 막 산 사람들이 와 한다고, 와 샀다고. 근데 못 샀나, 아깝다 막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괜히 산 거야. 자, 그런 사례가 바로 있었죠, 여러분들. 자, 아시아나를, 자, HDC, 바로 현대산업개발이 2019년 11월에 사겠다고 해서 이겼어요. 누구랑 했었냐면 애경은 아깝다 막 했었지. 애경은 이 당시 아시아나 살려고 했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애경이 운행하는 그 LCC, 즉 로우코스트 캐리어, 저치가 항공이 있었어요. 제주항공이라고. 그러니까 애경은 제주항공 플러스 아시아나까지
그렇죠. 이건 거대한 항공사까지 하게 되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대박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했는데 안 되고 현대산업개발이 2조 5천억 주고 그렇죠. 2조 5천억 주고 사기로 하고 이 뒤에 이제 한 10%를 담당한 것들이 바로 미래에셋 대우 그렇죠. 미래에셋 대우라는 증권사에서 이제 컨소시엄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딱 한 달 반 만에 딱 뭐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야, 정말 대박 난 거죠. 그 결론적으로 그렇죠. HDC가 포기 안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참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겠지만 HDC는 다시 평가하자. 나 안 산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시 평가해. 다시 평가하면 이거 여러분들 자산 없어요. 이거 다 완전히 뭐 자본주식 들어가 뭐 이랬었는데 지금 결국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뭐 지금 그 보조국 어떻게 보면 지원군 주면서 살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었고요. 과거에 이 승자의 저주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또 금호네. 저 금호아시아 금호 그룹에서 뭘 샀었냐면 예 바로 대한통운도 샀었고요. 대우건설도 샀었어요. 그 당시에 대우건설, 대한통운 샀다가 금호가 굉장히 재계수열 7위까지 올라갔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승자의 저주. 이겼지만 어떻게 보면 그 모기업이 위험이 이제 커지는 이런 현상을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M&A 실패의 가장 큰 원인 하나는 인수 통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이 은행을 사요. 그러면 대부분 은행이 후수 통화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큰 은행이 샀는데 그 안에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네는 옛날에 어디에서 왔어? 이런 거. 우리는 순수혈통이야.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야?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파벌이 막 생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예전에 어떤 은행에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뭐 그렇죠? S1G 탁 이렇게 하는 은행이 있었어요. 옛날 오래된 은행 중에 그죠? 무슨 은행 했었는데 원래는 뭐 그렇죠? S라는 요 은행하고 그렇죠? S라는 이 은행하고 뭐 무슨 탁하는 이 은행하고 합병을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자 첫 번째 이쪽에서 은행장이 나오면 그렇죠? 이쪽에서 은행장이 나오면 그 다음번에는 이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번에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번에 여기서 나오고 아마 섞이질 않는 거야. 이러면 인수합병이 실패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섞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M&A 전략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자 빨리 보세요, 여러분들. 유동성 보강을 서두르고 있다. 유동성 보강은 뭐냐면 현금, 머니, 그렇죠? 일명 총알 안 쓴다는 얘기야. 쌓아놓고 있다는 얘기지. 유동성 보강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마디로 돈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 것. 빨리 보세요. 오케이. 증자를 추진한다. 계약사를 매각한다. 채권을 발행한다. 기업을 인수한다. 아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뭐 한다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그렇죠? 레버리지 바이아웃 뭐 사서 그렇죠? 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업을 왜 인수해 지금은 멈춰 있어야 될 텐데 자, 그렇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유동성 보강이라고 하죠. 자, 은행의 타임라인을 대폭 증가한 한마디로 1, 2, 3, 5는 돈을 가지고 있으려는 거고 4번은 돈을 쓰려는 전략이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오늘날 선진국의 기준은 국민 소득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딱 보는 순간 뭐 답이 없어. 그런데 빨리 봐야 될 게 뭐냐면 공정, 정부와 사회의 신뢰 이건 돈이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 뭐 사회적 자본 풍부, 사회적 통합 자 이런 것들의 사회적 자본 한마디로 이거는 기준, 헌법, 약속 뭐 공정 이런 게 다예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자, 틀린 것. 그렇죠? 틀린 것. 그러니까 공정 뭐 그다음에 사회적 번영 뭐 그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정의로운 것. 뭐 그렇죠? 정의롭고 공평하고 그렇죠? 공정하고 그런 거 아닌 거. 띵동. IT 시대가 되면서 지연 동창 관계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면 거래 비용이 절감돼서 그렇죠? 뇌물 안 줘도 되고 그렇죠? 공정하게 될 사람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개념.
그죠? 경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준법 정신, 그죠? 입법, 사법, 정치 활동의 투명성, 사회적 경제 주관의 상호 협력 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다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가는데 공정하고 뭐 그렇죠? 뭐 준법 정신에 법이 지켜지고 뭐 일명 뭐 뇌물이 안 통하고 학연, 지연, 혈연 다 없애고 실력으로 다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고 답은 2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 3번, 4번, 5번이 왜 답인지. 그 답이 그죠? 왜 그게 사회적 자본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죠. 더 중요해, 그죠? 판단이 될 거고. 자, 정부는 물가 폭등이 해서 20% 이내로 제한하는 가격 통제, 가격 통제 우리가 프라이스 컨트롤이라고 해요. 우리 앞에 여러분들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가격 통제.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가격 통제라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자, 공부하실 때는 말은 상한이지만 아래쪽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말은 하한이지만 위쪽이다. 무슨 얘기인 거니? 원래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경제 그래프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예요? 균형인데 정부가 그 줄을 긋는다고요. 야, 쓱, 쓱. 자, 얘가 지금 아래에 있지만 얘가 상한제예요. 얘가 위에 있지만 얘가 하한제야. 그러니까 반대라고. 우리 느낌하고 반대라고. 그러면 하한제는 뭔데요? 원래 가격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서 멈추어. 여기까지 주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임금 그죠? 가격 하한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최저임금제죠. 더 주라고, 더. 원래 균형 가격보다 더 주라고. 왜 균형가보다 더 주라는 얘기는 찾아봐서 보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 가격 상한제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원래 더 높여야 되는데 눌러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간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 임대료 규제. 임대료가 원래 높아져야 되는데 막은 거야. 예전에 뉴욕에서. 왜? 표 받으려고. 그 의원들이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어씨 뭐야 이거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받지도 못해 안 짓죠. 안 고쳐주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지역이 슬럼화가 돼가.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도시를 파괴하는 첫 번째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붕괴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임대료 규제다. 왜? 임대료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막으니까 집주인들이 안 고쳐주고, 그죠? 안 짓고, 새로운 신규 물량이 안 나오게 되니까 점점 더 도시가 슬럼화되고 나빠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 통제 하는데 올라가서 하니까 가격 통제했으니까 이거는 위로 막았을까 아래로 막았을까? 못 올라가게 했잖아.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는 가격 상한제죠. 가격 통제했는데 가격 상한제로 막은 거지. 하게 되면 딱 그림을 보세요. 뭐가 많아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은 여기에 있고 수요가 여기에 수요. 여기에 공급이야. 그러면 당연히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만든 사람보다 많으니까 뭐가 생길까? 암시장 생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가격 통제 정책이 초래할 관계가 맞는 것은 암시장 띵동 여기까지 딱 풀고 가셔야 돼. 끝. 여기까지 풀고 가셔야 되지. 그렇죠? 이게 답이 이거야. 암시장, 줄서기, 그렇죠? 뭐 붕괴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폭리를 방지할 것이다 말도 안 되죠. 공급에 모자란 품 유인이 여기 유인제죠. 인센티브가 어디 있어 지금? 막은 건데. 물가 아니죠. 누가 히트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겠어요? 가격을 내 마음대로 못 받는데. 만들어봐야 정부가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한 2만 원 받아도 될까요? 아니 5천 원. 왜요? 제가 만들게 8천 원, 5천 원 이래 버리는데. 그러니까 히트 상품을 만들고 싶은 의욕 없죠, 이런 거.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봤더니 자원, 그렇죠? 자원이 촉진될 것이다. 고갈이 촉진될 것이다. 소비량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자, 1번 시장 경제는 자원을 너무 낭비한다. 이런 답도 아니죠. 이런 것을 보시면 뭐 2번
뭐 현재 뭐 자원 절약적 생활 무조건 경제적인 거 유인이 있어야 돼. 답은. 그렇죠? 쓱 봤을 때 시장 경제 번영은 후순 늘려야 자원가 등에서 번영다. 그래서 뭐 아니죠. 시장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 경제는 고갈되는 자원의 값을 올려 대체 자원 개발으로 들어가는 자원 문제에 대한 대처는 유인을 강화한다. 야, 이런 건 진짜 억울하죠. 1번, 2번, 3번 다 읽었는데 답이 없어. 그리고 딱 봤더니 5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스킬이 이게 이 테스트 볼 때 스킬 늘게 되면 1, 4, 뭐 6, 2, 4 뭐 이런 거 해요.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 테스트 문제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운 것 중에 첫 번째 MRG 더불어서 PF 무슨 방식인지 받았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는 사업주, 건설 주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업 사업 자체에 대한 개념이고 두 번째 배웠던 것 중에 또 중요했던 것이 우리가 바로 앞에 했던 거 바로 프라이스 컨트롤. 그렇죠? 가격 상한, 가격 하한. 그렇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